안녕하세요. 헬기 조종사 휴이의 비행 이야기 북 레이디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05년도 4월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 우리 그 회원님들의 실명은 생략을 할게요. 아무래도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실명은 생략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안녕하세요, 휴이님. 저는 지난 몇 년간 육군항공 조종사의 목표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지내온 김 누구누구 회원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시험을 보려고 노력 중이나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시험도 봐야 하고 붙어야지. 신체 검사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그다음 합격을 해야 이제 그러니까 필기에 붙어야 이제 신체 검사도 보고 그 얘기입니다. 신체 검사도 보고 또 신원조회 거기에다 합격하고 나서 또 대기 기간. 이 대기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등등등등. 자, 경험해 보지 못한 뒷부분들이 새롭게만 느껴질 뿐 상상이 안 가네요. 현재 공부에만 전념하는 수밖에요. 다름이 아니라 조종사로서 직업에 임하며 개인적인 생활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은 어떻게 보내는지, 그저 일상적인 생활이요. 보편적인 조종사들의 생활 등등. 저는 현재 결혼도 하고 곧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소한 이야기라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또 괄호로 개인적인 질문이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덧붙여 주셨어요. 이 글을 올려주신 거는 2005년도 당시 4월 23일이었고 제가 답을 한 거는 그날 했네요. 그날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를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1년간 조종사로 복무하고 전역을 했답니다. 여기서 11년간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관 일자 기준으로 하면 만 10년을 아깝게 3개월 빠진 만 10년이 되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써두었던 일기나 비행 일지를 조금씩 정리해서 4번인가 올리고는 지금까지 손도 못 대고 있답니다. 시간이 잘 안 나요. 이게 이 말을 그때도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일지를 써 놓은 것을 다시 정리해서 뭐 블로그나 또 카페에 올린다는 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글이라고 하는 게 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조종사도 사람인데 뭐 다르게 사는 게 있나요? 비상대기 근무가 많아서 주말은 거의 없다시피 했죠. 요즘은 좀 덜하다고 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근무가 많았어요. 주로 이제 전투 헬기 그러는데 이제 코브라나 이제 그 코브라나 MD-500 그 이제 OH-6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전투 헬기나 공격 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기라는 게 좀 정형화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통 기동 헬기, 수송 헬기라고 하는데 그걸 기동 헬기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강습 헬기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UH-1, 뭐 블랙호크, 시누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동 헬기.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이제 강습 헬기에 들어가는데 주로 그 헬기들은 임무 수행이 다양해요. 산불도 꺼야 되지. 갑자기 이제 환자 발생하면 인명 구조도 해야 되지. 또 의무 후송도 해야 되지. 그래서 바빴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 비상대기가 후속 후속 1 후속 7번까지 있을 정도로 바빴어요. 자, 자꾸 말이 옆으로 새는데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 나갈게요. 자, 전투 헬기가 가장 바쁠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요. 오히려 기동 헬기, 자, 괄호하고 수송 헬기나 수송기 조종사들이 평일 휴일 없이 근무를 하죠. 특히 이번에도 강릉에 산불이 났지만 산불 나면 산불 끌 때까지 며칠이고 나가서 있다 와야 하고요. 불 끄고 돌아오면 비상대기가 기다리고 있지요. 이거 정말 참 힘들어요, 이런 거.
근데 지금 밖에 나와서 사실 밖에 나와서 좀 더 터프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유, 그때 힘들긴 했지만 별거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그다음 읽어볼게요.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이 있지요. 예, 훈련 많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 해보셨다면 그 많은 훈련들 등등등 잘 아실 겁니다. 동계 훈련에서부터 시작해서 호국 훈련, 호국 훈련은 그 이전에 이제 팀 스피릿 훈련이었죠. 한미 연합 훈련. 호국 훈련까지 끝내면 5월 말 6월 초가 되죠. 잠시 여름에 쉬는 듯 어영부영 과로하고 사무실에 에어컨도 없고 땀 흡수 배출도 안 되는 비행복 입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또 하루 종일 있으면 떼약볕 온도와 함께 스트레스 온도도 올라가는 거죠. 크크 이렇게 괄호 닫고 그러면서 조종사 생존 훈련, 유격 훈련 등등 그러니까 유격 훈련은 이제 육군 항공은 이제 유격 훈련에서 그러니까 육군의 모든 부대가 유격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육군 항공은 이 기간에 생존 훈련을 같이 해요. 그래서 생존 훈련, 유격 훈련 등등 해서 이것저것 하고 또 감사, 검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들이 이건 그러니까 훈련은 몸으로 하면 되지만 뭐 물론 작전 장교나 교육 장교들은 이제 머리를 좀 많이 굴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감사나 검열 같은 경우는 이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긴장도가 아주 끝내줘요. 감사, 검열 등등 받다 보면 금세 11월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연말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세월이 11년이었죠. 그러니까 임관하고는 10년이죠. 22세에 준이 임관해서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22살이었어요. 초등학교는 제가 6살 때 들어갔고요. 그래서 준이 임관해서 처음 군 생활을 헬기 조종사로 시작해서 32세까지 11년 차까지죠. 그래서 만 3개월이 빠진 만 10년간 봉사를 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똑같아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학교 때 장래희망에 정치인, 교수, 법관 등등 거창하게 나가죠. 몇 퍼센트나 그 꿈을 이룰까요? 왜 그렇게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엄마가 그렇게 하래요. 라고 대답을 했죠. 저는 군인 과학자였어요.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왜 군인이냐? 우습게 보일지는 몰라도 저는 군인이면서 과학자 되기를 원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죠. 9200년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 국가가 개국될 때 처음 만들어지는 조직은 군대 조직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한 군대와 다른 개념이죠. 문화가 발전되면서 지금의 군대는 안보 중심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좁혀졌지만 원래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영원히 존속되게 하는 핵심 조직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이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사법 등등 모든 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신라의 화랑도입니다. 화랑도는 군대 문화입니다. 지금의 사관학교에서 화랑도를 군 장교 양성하는 기초 사상으로 이해하는데 좁은 의미의 해석이죠. 프랑스, 별로 뭐 저는 안 가봤지만 프랑스의 대학 제도는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군복과 같은 대학생들의 제복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뭐 프랑스 가보진 않았습니다. 거기서 군인도 정치가도 과학자도 배출이 됩니다. 화랑도 문화에서도 역시 정치, 역학, 군사, 사법 등등 각 분야에 걸출한 인재들을 배출했답니다. 화랑도의 뿌리는 고조선의 제세행랑군 그리고 제세행랑군의 뿌리는 배달의 삼랑이고 묶어서 이러한 우수한 사상, 제도의 바탕은 신교라고 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유교, 불교, 서교. 여기서 서교는 천주교와 기독교 등을 이야기합니다. 유교, 불교, 서교가 나오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종교, 철학, 역사, 정치, 군사 등 국가 경영과 인재 양육의 밑바탕이 형성되어 있었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역사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한도 끝도 없죠. 단군세기에 국유형하고 사유혼이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신문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곡된 역사를 배워서 삐뚤어진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 안보를 제일로 하는 군대에서 하극상, 자살, 진급 비리, 상급자에 의한 여군 대상 성희롱, 성폭력, 하급자 가족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능력 없는 놈이 계급 깔고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조직을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행위 등 여러 행태의 부끄러운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도 어, 많이 지금도 뭐 여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많은 그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고 있죠. 또 그 많은 분들이 또 과거에 군 생활을 다 했던 그 선배님들이시니까 계급을 떠나서요. 뭐 병사로 복무를 하셨든지 뭐 부사관이나 장교로 복무를 하셨든지 간에 그분들이 참 많은 걱정을 했고 그래도 따뜻한 관심으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군대가 이제 정말 멋있게 성장을 하고 진짜 믿을 만하다 이거를 아마 바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사실 저도 어, 장교 출신이라는 거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 자신도 그래서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좀 반성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간부들이 장교 장성들이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군대 생활 처음 시작하던 때 박한상인가 하는 유학생이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가 서울에서 제일 가는 한의사이신데 자식을 키워서 공부시킨다고 미국 유학을 보냈더니 놀면서 돈을 다 써버리고 귀국해서는 부모님께 돈을 내라. 그래서 돈을 안 주니까 부모를 찔러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게 당시 우리들의 정서와 질서를 흔들어 놓았던 엽기적인 사건이었죠. 역사 교육이 잘못되니 나를 낳아준 뿌리인 부모를 잡아먹습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놈은 살모사보다 더한 놈이죠. 제가 놈이지요 하는 걸 좀 말을 돌려 쓴다고 더한 놈이지요 이렇게 썼었어요. 국가가 존속되려면 국가를 이루는 바탕인 가정이 탄탄해야 합니다. 가정이 탄탄하려면 역사를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국 훗날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인간으로 태어나 살면서 받게 되는 여러 형태의 벌 중에서 이제 퍼니시먼트 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벌 할 때 가장 크고 가혹한 벌은 후회라는 것이었죠. 후회는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고깃덩어리 육체의 죽음일 뿐 내 정신은 육체가 없어도 살아있죠. 내 정신이 이 우주에서 소멸되는 그 순간까지 평생 후회를 안고 살아갈 겁니다. 육신이 있다면 뭐라도 해볼 수 있겠지만 육신이 없다면 남의 몸을 빌어서 뭔가를 해야 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것도 참 어렵네요. 지금도 어려워요. 계속 읽을게요. 군조종사를 하다 보니 비행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특히 저는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비행을 적게 했었고 참모장교 근무 지원을 했어요. 어, 주로 이제 인사장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인사장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한 얘기예요. 글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 이제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동기들보다 비행 시간은 거의 반이 적답니다. 전역할 당시만 해도 동기들은 비행 시간 제일 작은 사람이 2000시간이었는데 저는 고작 1000시간밖에 안 되었었죠. 정확하게 이제 1100시간 조금 넘겼을 겁니다. 인사, 작전, 정보, 회계, 전산, 정비, 시험비행, 한미연합사 파견. 시험비행은 제가 여기 정비 시험비행 이거는 제가 뭐 정조종사로 한 게 아니고 시험비행 그 미션에서 제가 부조종사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그 선배들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벌써 오후 1시가 넘었네요.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올려두신 글 보고 답글 쓴 것이 지금까지군요. 인생 이야기나 역사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라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게 되나 봅니다.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또 생각나면 올리죠. 그럼 또 봬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답변을 썼고요. 근데 이때가 언제지? 자, 그렇게 했는데 그날 같은 날인 것 같아요. 4월 23일 맞네. 그날 저녁 8시쯤입니다. 이때 회원님께서 답글을 써주셨어요. 답글을 읽어드릴게요. 휴일님의 답변 글 감사합니다. 후회란 현재의 미래에 대한 반영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저 역시 작년 3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다녀와서 육군항공 입대라는 목표를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더군요. 정신은 살아있지만 왠지 모르는 나태해짐이 눌려오는 것이 어, 나 자신을 잠시 멈추게 하네요. 태어나서 생각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목표는 한 가지였지만 철없이 지내던 10대 시절 그리고 군대 다녀와서 등등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늦게나마 회사 생활에서 저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늦었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칼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말을 드릴게요. 이게 벌써 뭐 이제 20 이제 10몇 년이 이제 지난 이야기지만 요즘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굳이 드릴 수 있는 말씀 이야기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또 이게 많은 그 이제 큰 결심을 하신 거예요. 이런 정도면 정말 대단한 각오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공부에 전념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게 합격을 해서 전환을, 이게 그 새로 길을 이렇게 접어드는, 이제 그럼 그걸 택하려는 방법도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또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한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신이 뭐 육군항공뿐만 아닙니다. 육군항공뿐만 아니라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시험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회사에서 회식 시간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허구한 날 회식을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보통 회식하면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할 텐데 그러면 가능한 한 이제 1차에서 끝내는 걸 이제 좀 1차에서 끝내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집에 빨리 와서 이제 쉬고
그 회식이 있는 날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그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하루 정도는 그냥 이제 휴식 시간이라 생각하고 가벼운 과목이라든지 독서로 이제 또 기본 업무는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이제 하루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 퇴근하고 나서 공부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다 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 뭐 휴대폰 배터리로 말하면 배터리가 지금 20% 남았는데 엄청난 이제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배터리 광탈이라고 하잖아요. 배터리 광탈 나면은 이 디바이스 그러니까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 이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배터리 자체가 망가지잖아요. 예, 그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퇴근하면은 한 10시, 10시나 10시 반 아니면 이제 11시 정도는 주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6시간 정도 주무시면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밤 11시에 주무셨어요. 그러면 이제 6시간 주무시면은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체질화가 되면은 한 5시간 반 정도 자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 기간이다.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기간이라고 하면은 어,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를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잠자는 시간을 잡고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면 보통 4시 반, 5시 일어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전까지 시간 아니면 밥을 좀 일찍 드시고 회사를 일찍 가세요. 일찍 가면은 회사에서 다른 분들이 거의 오면 뭐 8시 반, 9시 이렇게 오실 거 아니에요. 좀 일찍 그 시작하는 회사는 한 8시면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어,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업무 시간 전까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확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공부를 하고 틈난 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시더라도 그 공부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목표로 하는 그 시험에 모의고사 같은 거 있어요. 기출문제 가지고 이제 풀면서 이제 본인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합격선 레벨에 이제 간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꾸준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어, 뭐 퇴사를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퇴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진짜 집중력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글쎄 뭐 이것도 저것 이거 제 경험 짧은 경험으로 하면은 글쎄요. 저는 아마 그만두고 하는 거를 택했을 건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저는 이제 공부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어떤 이제 습관이 지금 많이 잡힌 상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공부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할게요. 더 길어지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 감, 회사를 그만두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회사를 다니면서 해야 된다. 다니면서 하는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해야 된다는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자신을 좀 더 발견을 하고 나서 어,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계속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칼을 뽑았습니다까지 읽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회는 2번 정도이겠죠. 당시에는 그 나이 제한이 이제 30대 그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33살까지인가가 시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제한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자, 후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중에 역사에 대해서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기사 글들을 보면서 인터넷이라는 다양한 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그 사람들의 댓글들을 볼 때 정작 대한민국의 민족으로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역사에 대해 무지했었지만 이번 시험을 계기로 몇 년 전부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바인데 우리나라 역사에 흥망이 엇갈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족하지만 어, 저의 견해로는 한인들의
여기서 한인들이라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 이야기예요. 보통 이제 교포 사회에서 이제 어, 한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인들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을 헐뜯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좀 고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 한 남의 단점을 보는 것보다 장점을 보면서 칭찬을 해주고 또 배울 점 배우고 그러는 이제 생활 방식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나약한 양반 정신, 여기 괄호 해가지고 글을 쓰면서도 부족한 어휘력에 할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아이, 그건 아니죠. 자, 괄호 닫고. 자, 베풀어야 할 곳에 베풀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베풀다 보니 감싸주어야 할 사람들을 감싸주어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헐뜯어야 할 사람들은 아량을 베풀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단체로 헐뜯어서 좌천시키거나 귀양을 보내고 이거는 참 요즘도 좀 씁쓸합니다. 그죠? 요즘도 이게 걱정이 많이 돼요. 자, 계속 읽을게요. 요즘은 일본에 대한 분노보다 일본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니,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요. 백날 떠들어봤자 정신부장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일본의 그늘 아래에서 무시당하면서 살겠지요. 대표적인 예로 사실 저는 삼성 SDI에 다니다 그만두었는데요. 삼성 SDI 여기 괜찮은 회사예요. 들어갔는데 참 이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어떤 면에서는. 음,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삼성 SDI 자, 콤마 찍고 자, 그러니까 전자 부분에서 쓰고 있는 핵심 설비들이 모두 일본 설비들이고 또한 재료들이 다 일본 재료라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느낀 바로는 솔직히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설비를 가지고 재료를 만들어 회사에 납품한 것을 사용했을 때 전적으로 일본 재료에 밀리는 차이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할까 하는 불만 섞인 감정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도 아빠가 됩니다. 저는 딸이 좋은데 아들이더라고요. 역사에 대해 생각을 해오다 보니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초안이 그려지더군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나라 사랑, 그리고 효에 대해서도 규인님 말씀대로 역사에 대한 말이 길어지네요.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니 역사에 대한 지식이 대단하신 것 같아 저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네요. 이거는 너무 과찬이고 저는 역사에 대해 아는 게 정말 없어요. 저 꼴통입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이제 저에게는 육군 항공 조종사로서의 기회가 올해와 내년 두 번의 기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포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후회할 일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럼 수고하세요. 어, 지금 이거를 다시 보니까 이제 육군 항공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육군 항공에 지금 근무를 잘 하고 있다면 꼭 만나보고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28분 정도 됐는데 뭐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글을 쓰다 보면 때때로는 이제 뭐 저도 그닥 정의롭지 못하는데 뭐 괜히 정의로운 것이냐 그렇게 글을 쓰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어디 뭐 바깥에 길거리에 내놓으면 과연 그렇게 소리나 지를 수는 있을지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뭐,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답을 달았지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답변을 쓰면서 저의 생각도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비록 어, 이게 제대하고 지금까지 뭐 많은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당시 상황이 이렇게 떠오르고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아직도 현역인 것 같은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 뭐 많은 부분이 발전하고 달라졌겠죠. 그러나 어떤 큰 틀은 변함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 요즘은 이제 육군항공 준이가 만 50세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이제 예전보다 더 치열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시험 치면 다시 붙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은 훌륭한 분들이 또 이제 와주시고 그러면서 육군항공이 또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계속 이야기 길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끝내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이제 내일 수요일입니다. 매주 한 주에서 수요일이면 이제 그 가장 힘든 월화가 가장 힘들다 그러죠. 그 힘든 시간 이제 중간에 꺾어지는 거고 내일 뭐 오후 이렇게 지나면 이제 주말이 또 기다려지는 그런 이제 설렘이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간의 업무도 즐겁게 또 주말 보내시려고 하면 이제 한 주간의 업무도 또 빨리 마무리하고 또 금요일 날 즐거운 시간을 또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더 열심히 우리 함께 주간을 이제 한 주간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편안한 시간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